강렬하고 웅장한 모습의 적벽을 뒤로하고 찾은 화순의 두 번째 여행지는 적벽보다는 보다 부드러운 아름다움으로 또 다른 비경을 선사하는 곳입니다. 수려한 아름다움이 수많은 사진작가들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명소, 바로 세량지인데요. CNN이 선정한 대한민국에서 꼭 가봐야 할 곳 50선에 선정될 만큼 국경을 초월한 비경을 지닌 세량지. 세량지는 해가 뜨기 전의 모습이 으뜸으로 꼽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수지 수면에서 발생한 물안개가 주변을 둘러싸면서 다소 몽환적인 풍경을 연출하기 때문인데요. 세량지의 백미를 맛보려면 부지런해야겠죠? 물론 새벽을 놓치셨더라도 세량지는 언제나 환상적인 풍경으로 맞이하니 안심하세요. 일반 벚꽃보다 개화 시기가 늦은 삼벚꽃으로 물드는 봄을 시작으로 짙은 청록의 여름을 지나 단풍이 수려한 가을까지 사시사철 다른 모습으로 감탄을 자아내는 세량지를 잠시 감상해보세요. 물안개 핀 모습이 환상적인 풍경화를 보는 듯 장관을 연출하는 세량지. 전국의 사진작가들이 사랑하는 화순이 품고 있는 보석 같은 곳입니다. 식을 줄 모르는 컬러푸드 열풍. 그중 블랙푸드의 뛰어난 효능과 함께 몸값이 상승하는 화순의 명물이 있으니 바로 청정 1급수에서만 산다는 콧대 높은 화순 다슬기. 다슬기로 만들 수 있는 음식 또한 다양해서 그 깊은 맛을 색다르게 즐길 수 있다는데요. 보기만 해도 침이 꿀딱꿀딱 넘어가게 만드는 마력의 다슬기 요리. 매콤달콤 새콤한 요리의 대표주자 초무침에 다슬기 푸짐하게 얹은 파전까지. 다슬기로 못하는 도리가 없네요. 초무침과 전으로도 만족하신다고요? 이 무슨 섭섭한 말씀. 꼭 맛봐야 할 별미가 따로 있답니다. 아미노산이 풍부해 간질환 개선이나 피로 회복에 뛰어나는 다슬기. 아낌없이 줄연다. 다슬기 가득 넣고 푹 우려낸 시원한 진국에 정성껏 반죽한 쫄깃한 수제비를 넣어 끓여내는 화순 별미, 다슬기 수제비. 이것을 맛보셔야 진짜 화순 다슬기를 논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안 그러면 냄새가 나요. 다슬기와 용호 상박, 쌍벽을 이루는 화순의 블랙푸드. 화순 여행길에 맛보지 않으면 정말 섭한 음식을 소개합니다. 바로 보양식의 대명사 흑염소 요리. 그게 이렇게 오니까 밑반찬부터 식전주까지 풀코스로 제공하는 이 섭섭하지 않은 서비스부터 마음에 드는 흑염소 정찬인데요. 그렇다면 메인 요리는 또 얼마나 구성지고 마음부터 채워줄지 보지 않아도 기대가 되는데, 남도 특유의 큰 손으로 재료 넉넉히 둘러싸는 손놀림이 벌써부터 깊은 맛을 보장하는 듯하죠. 이것은 이제 고기 삶은 국물이거든요. 흑염소 고기 삶은 국물에다가 이쪽에 있는 뼈 이제 48시간씩 사골 육수를 섞어서 이제 전골에 육수로 만들어져요. 전골의 육수가 이제 완성됐습니다. 흑염소 고기에 된장과 들깨, 토란대를 넣고 끓이는 흑염소탕. 전라도에서는 이를 양탕이라고 부른다죠. 이번엔 육전이다. 흑염소 고기에 밀가루를 입혀 노릇하게 부쳐내는 육전은 또 다른 별미. 흑염소 육전은 뜨거울 때 호호 불어가며 먹어야 제맛이라고 하는데요. 때문에 육전을 주문하면 모든 재료를 준비해 눈앞에서 직접 밀가루 옷을 입혀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 정성 덕분일까요? 다 해드려요. 그 정성 덕분일까요? 흔히 흑염소는 향이 조금 진하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느낄 수 없고 달걀의 고소함과 함께 그저 술술 넘어가는 맛이 일품입니다. 소스에 찍어 먹고 김치를 곁들여도 먹고 부쳐내는 족족 순식간에 사라지는 육전의 마법. 양탕과 함께 별미로 강추. 이게 그리고 기름을 적당하게 사용하셔가지고요. 기름의 양도 많지가 않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반죽을 조금 치는 데는 기름이 고소한 육전에 이어 진한 국물 맛이 일품인 양탕으로 노선 변경. 피로 회복은 물론 피부 미용에도 좋다니까 국물 맛이 더욱 진미로 느껴지네요. 아, 따봉. 오늘 저녁 따봉. 최고. 보통 흑염소가 이제 비타민 E가 많으니까 이제 여자분들한테 피부 미용에 좋다고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이제 문헌에 보면은 흑염소가 정자의 양을 늘려준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전남 화순을 여행할 때 이곳을 들러야 비로소 화순을 제대로 만났다 할 수 있습니다. 화순 여행의 활용 점정. 이곳은 천불산 자락에 자리 잡은 유서 깊은 사찰 운주사입니다. 통일신라 시대 창건된 이후 지금껏 수많은 민초들의 마음을 달래주었던 운주사. 경내에 자리 잡은 건물만 보면 평범한 절집인데요. 오랜 역사를 지닌 사찰들은 저마다 창건 당시의 일화나 전설이 전해져 오지만 그 중에서도 운주사는 창건 설화부터 특별합니다. 운주사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구체적인 역사와 유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현재 가장 유력한 이야기는 통일신라 말기 효소왕 시절 전국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등장한 도성국사가 창건했다는 설입니다. 우리나라 국토를 배로 보았던 도성국사는 호남에 산이 드물어 배가 기울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이곳에 천불천탑을 세우려 했다는 것이 전설의 골자입니다. 1481년에 편찬된 동국여지승남에 따르면 운주사 좌우에는 석불과 석탑이 각각 1000개씩 서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인조 10년의 기록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태평성대를 꿈꿨던 소망이 세운 사찰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듯하네요. 시대를 뛰어넘는 소망을 담아 이 밤에도 어김없이 일상의 평화를 기원하는 예불이 시작됩니다. 임진왜란 당시 법당을 비롯해 석불과 석탑이 많이 훼손되어 문을 닫았지만 1981년에 이르러 다시 중건되면서 지금에 이르는 운주사는 대웅정과 요사체의 종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법당의 규모 면에서는 천년고찰의 화려함이나 웅장함보다 소박한 사찰. 이 고요한 사찰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어 이렇게 찾아온 것일까 궁금하시죠? 그 비밀은 밤이 지나고 새벽 안개가 걷히기 시작하면 금세 발견할 수 있답니다. 구름이 머무는 곳이라는 이름의 사찰. 안개가 걷히면 운주사의 비밀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보이시나요? 경내 곳곳에 자리 잡은 석탑과 석불들의 향연. 접시를 층층이 쌓아놓은 듯한 석탑은 동글동글한 모양이 인상적인데요. 이렇게 모양도 높이도 제각각인 석탑들이 경내 이곳저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무수히 많아 보이긴 하지만 과연 천불천탑이 맞나 싶은데요. 사실 문헌상에 여러 번 천불천탑이 기록돼 있지만 문화재로 보호되지 않았던 시기 많은 이들이 집을 보수하거나 집을 지을 주춧돌로 석탑이나 석불을 가져가면서 많은 보물들이 사라졌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집니다. 다양한 모양과 높이로 저마다의 개성을 드러내는 석탑들. 가장 높다는 9층 석탑을 비롯해
눈을 돌리는 곳마다 눈에 쏙쏙 들어오는 석탑과 석불들이 경내 가득한 운주사는 사찰이라기보다 박물관 같은 느낌을 주는데요. 정원을 산책하듯 걷다 문득 돌아보면 석탑이요, 석불. 모양도 다양하지만 이렇게 독특하면서 섬세한 문양을 지닌 석탑은 처음 보는 특별한 모습이 눈길을 끕니다. 십자형 화문은 물론 각 층의 옥계성 밑면에 새겨진 사선의 문양까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불상이라는 운주사 와불.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와불인 운주사 와불은 신기하게도 12m 이르는 불상과 9m의 규모의 불상이 나란히 누워있는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큰 불상은 서 있는 입상이며 작은 것은 앉아있는 모습으로 새겨져 있는데요. 이거 드릴까요? 운주사 와불에는 예언이 전해집니다. 와불이 일어설 때 미륵이 이 세상에 나타나 세상을 구한다는 얘긴데요. 정말 신비하죠? 현재 운주사에는 21개의 석탑과 불상 93구가 아울러 칠성바위 마애불 등이 남아 있습니다. 모든 불상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신기하게도 이 수많은 불상들의 얼굴이 모두 제각각입니다. 무엇보다 당대 최고의 기술로 세련되게 조각되기 마련인 보통의 불상들과는 달리 운주사의 불상은 하나같이 꾸밈없는 모습이 눈길을 끕니다. 운주사를 둘러싸고 있는 천불산에서 채석한 돌로 만들어졌다는 석불과 석탑. 천불산 바위는 풍화에 약한 응회암인데요. 때문에 운주사 석불 석탑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거기다 운주사의 석불들은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담고 있다고도 전해지는데요. 전설과 천불 천탑을 품고 있는 신비로운 사찰이자 정겨움을 전하는 곳, 화순의 여행지 운주사입니다.